컴퓨터 보안 세계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오래된 대립구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사용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이 정한 규칙을 강제할 것이냐, 이 문제죠.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철학, 임의 접근 제어와 강제 접근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파일, 소중하게 저장해둔 데이터, 이것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여러분 자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의 규칙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우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세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파일의 소유자가 곧 왕인 세상, 바로 임의 접근 제어, 줄여서 DAC의 세계입니다. at AC, 이 개념은 사실 아주 직관적이에요. 내 파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죠. 내가 만든 파일이니까 누구한테 읽게 해주고 누구한테는 수정하게 해줄 건지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소유자의 임의적인 판단, 즉 재량에 달려있는 거죠. 이 DAC라는 모델은 저 멀리 초창기 유닉스 시스템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여러 사용자가 한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원을 공유하고 또 같이 협업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나 그룹 같은 신원을 바탕으로 소유자가 권한을 아주 자유롭게 줄 수 있는 유연성이 이 모델의 핵심이자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편리함과 유연성 속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델의 심장부에는 전지전능한 루트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DAC의 세계는요, 사용자를 딱 두 종류로 나눠요. 바로 우리처럼 자기 파일에 대해서만 제한된 권한을 갖는 일반 사용자, 그리고 시스템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 루트 사용자입니다. 네, 맞아요. 루트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합니다. 어떤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든, 어떤 접근 권한이 설정되어 있든 루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스템의 모든 규칙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인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공격자가 웹서버처럼 루트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 딱 하나만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게임 끝입니다. 그냥 시스템 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마음대로 보고 하드웨어를 직접 조작하고 심지어 시스템 안에서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확 퍼져나갈 수 있게 되죠. 이건 뭐 성문 하나가 뚫렸는데 성 전체가 그대로 함락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보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바로 최소 권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가 할 일에 필요한 딱 최소한의 권한만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루트는 정반대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을 가지니까요. 바로 이 전지전능한 루트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재량이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1980년대, 그러니까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에 미국 방부에서 오렌지북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하나 내놓는데요. 여기에 담긴 새로운 보안 철학이 바로 오늘날 국제 표준의 뿌리가 됩니다. 이 새로운 철학은 그냥 기술을 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라는 말이 용납되지 않는 군사 환경, 즉 국가 기밀 정보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철학의 이름이 바로 강제 접근 제어, MAC입니다. MAC의 세계에서는 딱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만 존재해요. 바로 커널이 곧 법이다 라는 원칙이죠. 맥은 대개랑 완전히 반대예요. 파일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접근 시도는 오직 시스템 관리자가 미리 정해놓은 중앙 보안 규칙, 즉 정책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강제하는 절대적인 집행관이 바로 운영체제의 심장, 커널인 거죠. 커널 앞에서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 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주 체계적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파일에 접근하려고 딱 시도하는 순간 커널이 먼저 그 프로그램과 파일에 붙어있는 일종의 보안 꼬리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규칙집, 즉 정책과 비교해서 규칙에 맞으면 통과,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죠. 소유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모델의 차이점이 좀 명확해지시죠? 통제권의 무게 중심이 소유자의 재량에서 시스템에 강제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DAC는 소유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주 유연하고 편리하죠. 하지만 그만큼 한 사람의 실수가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약점이 있어요. 반면에 맥OS는 중앙 정책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융통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어떤 사용자나 프로그램도 정해진 규칙을 벗어날 수 없도록 아주 일관되고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그냥 확 들어오죠. 통제 결정권이 개인, 그러니까 소유자에서 시스템 전체의 정책으로 넘어갔고요. 권한도 루트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훨씬 더 잘게 쪼개서 관리합니다. 근데 진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침해 저항성이에요. DAC는 루트만 뚫리면 그냥 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MAC는 달라요. 설령 루트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했더라도 시스템이 그 프로그램을 넌 이 울타리 밖으로 절대 못 나와 하면서 완벽하게 가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건 보안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이에요. 통제권이 사용자의 자유에서 시스템에 강제로 넘어온 거죠. MAC는 그 전지전능한 루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킹된 프로그램마저 안전한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아주 강력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군사기밀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던 이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술이 된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편의성과 보안 사이의 영원한 줄바르기 같아요.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